여기 호주의 식당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이때 수상 한 남자가 브리번즈 지역의 식약처에 이 한인 식당을 신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일로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암 맥스웰입니다. 브리즈번의 여름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데요. 특히 매년 열리는 리버사이드 마켓 페스티벌은 도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 저는 페스티벌의 활기찬 순간들을 담기 위해 제 단골 카메라샵에서 새로 산 소니 A7M사를 들고 나섰습니다. 축제 현장은 남녘의 뜨거운 태양 아래 형형색색의 텐트들과 사람들로 가득했죠. 수많은 푸드트럭 사이를 거닐던 중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푸드트럭 앞에 신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간장향의 알싸한 마늘 내음이 어우러져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곳을 향했죠. 강식당이라는 작은 푸드트럭이었는데 메뉴판에는 불고기 버거와 양념치킨이 대표 메뉴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검은 셰프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숙련된 손놀림으로 6개의 버너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정성스럽게 버거를 쌓고 은박 호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손님들 사이로 이 정도 맛있는 버거는 처음이야 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뷰파인더를 눈에 가져다 댔죠. 그때였습니다. 셔터를 누르려는 그 순간 줄을 서서 기다리던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고 노인의 아내는 다급하게 존을 외치며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죠. 그때 푸드트럭에서 잠시만요. 라는 외침과 함께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강도훈 씨였죠. 그는 즉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노인을 평평한 자세로 눕히고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심장박동을 체크한 후에는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 혈액순환을 돕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119에 전화를 부탁하고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황 상태에 빠진 노인의 아내를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맥박은 안정적입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거예요. 라고 영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가다웠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노인은 다행히 일시적인 저혈당 쇼크였다고 합니다. 위기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온 후 제가 그의 신속한 대처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도훈 씨는 수줍은 듯 웃으며 한국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어떤 과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카메라 렌즈로 담아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따뜻함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강식당을 찾았습니다. 도훈 씨의 동생 서현 씨가 만드는 요리는 호주 현지 식재료와 한국의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도훈 씨의 아내 유진 씨는 항상 친근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한 달 후 그들은 브리즈번 중심가에 실제 식당을 열었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강식당을 찾았습니다. 도훈 씨의 동생 서현 씨가 만드는 요리는 호주 현지 식재료와 한국의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도훈 씨의 아내 유진 씨는 항상 친근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한 달 후 그들은 브리즈번 중심가에 실제 식당을 열었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도훈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형외과 의사였다고 해요. 하지만 10년 전 IMF 시기에 보증을 섰던 친구의 사업이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그는 호주행을 결심했고 아내와 동생도 그의 선택을 지지했죠. 브리즈번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영어도 서툴렀고 요리 경험도 전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듯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자였죠. 그의 아내 유진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레시피 노트를 밤새 연구했고 동생 서현 씨는 현지 요리 학교를 다니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켓에서 김밥을 팔았다고 해요.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죠. 아보카도를 넣은 김밥,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불고기, 김밥 등 현지화된 메뉴를 개발했고 점차 단골 손님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가한 푸드트럭 페스티벌에서 대박이 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훈 씨는 말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좌절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브리즈번에서 한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강도훈 씨 가족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알리겠다는 그들의 열정은 푸드트럭을 넘어 이제 브리즈번 시내의 레스토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냄새와 불고기 향은 이제 이 도시의 새로운 향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레스토랑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현 씨의 29번째 생일이었죠.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잠시 한숨 돌릴 때였는데 유진 씨가 주방에서 특별한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분홍빛 앙금꽃이 피어있는 2단 떡 케이크였죠. 케이크 안에는 쫄깃한 백설기를 레이어로 넣고 그 사이사이에 신선한 제철 과일을 듬뿍 올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호주인 서버 에밀리와 주방 보조잭이 케이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 떡으로 만든 거예요? 에밀리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유진 씨는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와, 이건 정말 특별해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생크림의 달콤함이 떡의 고소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요. 옆에서 지켜보던 잭도 케이크를 맛보더니 다음 주가 제 여동생 약혼 파티인데 이 케이크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이건 그냥 집에서 만든 건데 라며 수줍어했지만 주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훈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진 씨는 한국에서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놓았지만 그동안 바쁜 식당 일로 취미 수준으로만 빵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을 본 도훈 씨는 유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식당 옆 작은 공간을 개조해서 베이커리를 열어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도였습니다. 흑임자 크림빵, 팥빙수 케이크, 녹차 티라미수처럼 한국의 맛을 서양 디저트에 접목한 메뉴들을 선보였죠. 특히 유진 씨가 개발한 허니, 약과 스콘은 브리즈번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호주산 꿀을 사용해 만든 약과를 잘게 부숴 스콘 반죽에 넣은 이 메뉴는 현지 신문에도 소개되었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베이커리를 찾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현지인들은 딸기 우유나 밀크티와 함께 한식 베이커리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죠. 주말이면 SNS에 강베이커리를 태그한 예쁜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쉽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호주의 더운 날씨는 한국 빵을 만드는데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찹쌀 도넛을 만들 때는 반죽이 자꾸 늘어져서 유진 씨가 밤새 레시피를 수정했다고 해요. 식감을 살리기 위해 호주 밀가루와 한국 밀가루의 비율을 수없이 조절했고 현지 버터의 특성에 맞춰 굽는 온도도 세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유진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호주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맛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정서가 담긴 빵을 만드는 게 제 목표죠. 베이커리의 성공은 레스토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러 왔다가 식사까지 하고 가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케이터링 주문도 증가했죠. 특히 한식 도시락과 베이커리를 함께 주문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강식당과 강베이커리가 브리즈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가던 그때 식당 근처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브리즈번 최대 레스토랑 체인의 CEO인 올리버 크레인이 우리 식당 맞은편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촬영을 위해 식당 앞을 지나다가 올리버 크레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는 강식당 앞에 서서 무언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의 표정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훈 씨는 의아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불시 위생 점검을 나왔는데 유독 까다롭게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주방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이미 확인한 서류도 재차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식당의 단골 손님인 지역 신문사 기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올리버 크레인이 시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자주 만난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강식당 주변 상권을 하나둘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도훈 씨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크레인은 지역의 다른 소규모 식당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생 점검을 빌미로 영업을 방해하고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들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품질과 위생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니까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편 올리버 크레인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강식당을 비방하는 글들이 갑자기 늘어났고 주변 상인들에게는 강식당과 거래하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리뷰와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강식당은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 신고로 인한 위생 점검은 도훈 씨 가족을 가장 힘들게 했죠. 물론 점검 결과는 클린했지만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매출은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브리즈번 현지 방송국의 한 PD가 강식당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과 도훈 씨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방송국은 즉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올리버 크레인의 의심스러운 행각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강식당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하던 중 크레인 측에서 불공정한 요구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제가 찍은 보건당국을 사칭한 이들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더욱 놀라운 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단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가 아끼는 한식당을 지키자는 캠페인이 브리즈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호주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강식당을 응원하는 글이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죠. 지역 상인회도 움직였습니다. 20년 넘게 식자재를 납품해온 톰 아저씨는 도훈이네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다른 상인들을 규합했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훈 씨 가족의 의연한 태도였습니다.
유진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빵을 굽고 서현 씨는 묵묵히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진했죠. 도훈 씨는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죠 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식당을 향한 지역 사회의 지지는 더욱 견고해졌고 오히려 매출은 이전보다 늘어났죠. 올리버 크레인의 불공정한 행태가 알려지면서 그의 레스토랑 체인은 오히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현 씨가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던 중 어머니께 배운 간장게장 레시피를 떠올렸다고 해요. 호주에도 훌륭한 게가 많은데 이걸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서현 씨의 제안에 도훈 씨와 유진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첫날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강식당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서현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간장게장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호주산 꽃게는 한국게와 달리 크기도 컸고 맛도 조금 달랐죠. 특히 현지인들은 간장 양념의 짠맛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서현 씨는 2주 동안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간장의 짠맛을 줄이는 대신 과일의 단맛을 더했고 현지 허브를 활용해 특유의 비린맛도 잡아냈죠. 특히 호주 배를 갈아 넣어 만든 양념은 한국 배와는 또 다른 신선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플레이팅이었습니다. 통게를 내오는 대신 게살을 발라 비빔밥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거죠. 밥 위에 간장게장 살을 올리고 그 위에 아보카도와 호주산 채소들을 곁들였습니다. 게장 소스는 따로 내어 손님들이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게 했고요. 첫 출시날 페이스북에서 음식 리뷰로 유명한 현지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들렀다가 이 메뉴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의 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브리즈번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한번 먹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법의 맛. 브리즈번에 드디어 진정한 처음 먹어보는 맛이 등장했다라는 극찬과 함께요. 이후 강식당의 간장게장 비빔밥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게장 중독자가 됐어요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주말이면 이 메뉴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호주의 젊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크랩소이 라이스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미식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성공은 곧 브리즈번 푸드 페스티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최고의 셰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강식당의 간장게장에 올해의 혁신적인 맛상을 수여했죠. 아시아의 전통과 호주의 식재료가 만나 탄생한 완벽한 조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올리버 크레인은 자신의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보다 한식당의 개요리가 더 인기를 얻자 크게 격분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게장의 성공 이후 강식당 주변에서는 수상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20년 넘게 거래해온 수산물 공급업체가 갑자기 납품을 중단한다고 통보해왔고 다른 업체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래를 꺼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중 우연히 올리버 크레인이 수산물 시장의 거물 중개상과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죠.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 속에는 크레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강식당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발견됐습니다. 강식당 직원 중 한 명이 올리버 측근의 접근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온 거죠. 크레인 측에서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강식당의 간장게장 비법을 빼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방 내부 사진과 레시피를 찍어오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도훈 씨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의연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하면 된다며 직원들을 다독였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찍은 사진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속에는 크레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강식당을 감시하는 모습, 직원들을 회유하려 접근하는 장면, 심지어 가짜 위생 점검관들의 실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크레인이 보건위원회 관계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훈 씨 가족과 상의 끝에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도훈 씨 가족과 상의 끝에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의 몰락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됐죠. 강식당 단골이었던 브리즈번 타임즈의 제시카 기자가 저의 취재 사진들을 보더니 자신이 조사하던 다른 사건들과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알고 보니 크레인은 강식당뿐만 아니라 브리즈번의 여러 소규모 식당들을 비슷한 수법으로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안 식당들을 노골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죠. 제시카는 제 사진들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해 특종 기사를 준비했고, 마침내 브리즈번 타임즈 일면에 유명 레스토랑 체인 CEO의 충격적인 갑질 실태라는 제목으로 크레인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찍은 위생점검 위조 장면과 공급업체 협박 현장 사진들은 호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보이콧 크레인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크레인의 레스토랑들은 하루아침에 손님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보건위원회 조사에서 터졌습니다. 크레인이 뇌물을 준 혐의가 포착된 것이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크레인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탈했고, 가맹점주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크레인에게 협박받았던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도훈 씨에게 사과했고, 다른 업체들도 진실을 밝히며 거래 재개를 요청해왔죠. 도훈 씨는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했고, 오히려 앞으로는 서로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올리버 크레인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그의 레스토랑 체인은 새로운 경영진에 인수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현대판 우화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도훈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승리자도 패자도 없어요. 다만 정직과 신뢰의 가치가 증명된 것뿐이죠. 이 사건 이후 브리즈번의 요식업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소규모 식당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의회는 다문화 음식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강식당은 이제 브리즈번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크레인 사건 이후 강식당은 브리즈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관광청에서는 브리즈번 필수 방문 맛집 10선에 강식당을 선정했고, 호주 최고의 미식 가이드인 굿푸드 가이드에서는 별점을 획득했죠. 특히 간장게장은 브리즈번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꼽히며 도시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 가족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강식당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요리 교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손님들의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브리즈번 요리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서현 씨가 이끄는 이 수업에서는 김치 담그기부터 비빔밥 만들기까지 한식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건 가정식 반찬 만들기 수업이었죠. 호주 가정주부들은 된장찌개와 시금치 나물을 배우며 환호했고, 요리학교 학생들은 한식의 발효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진 씨의 베이커리 클래스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만의 한식 퓨전 디저트는 현지 제과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흑임자 크림을 넣은 크로와상, 매실청을 활용한 마카롱 등은 호주 디저트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도훈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의 가치는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정성과 나눔의 문화죠. 이제 우리는 그 문화를 더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이죠. 그의 말처럼 강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호주인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공간으로 발전한 거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한-호 문화 교류의 날을 열어 한국 전통 음악 공연과 호주 로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어우러진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식당은 매년 5명의 요리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로 배출된 제이크는 현재 강식당의 주방장이 되어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강식당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브리즈번의 맛과 정, 그리고 꿈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퀸스트리트 몰의 중앙 전시장에서 열렸죠. 도훈 씨 가족이 처음 푸드트럭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위기를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낸 과정까지 150여 장의 사진들이 그들의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호주 최대 출판사의 편집장이었죠. 그는 제 사진과 강식당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호주 다문화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도훈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책의 수익금 일부를 브리즈번의 이주민 사업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자는 것이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도훈 씨는 저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였죠. 이제는 더 많은 호주인들에게 한식의 맛과 정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함께요. 1년 전 제가 우연히 들른 그 작은 푸드트럭은 이제 호주 한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훈 씨는 늘 말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고 소통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멜버른으로 떠납니다. 강식당의 새로운 도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죠.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브리즈번의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꿈이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나 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사진작가가 아닌 호주 속 한국 문화의 기록자가 되어가고 있네요. 당무엔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멋진 곳이 있다면 소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